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 일본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1일 도쿄에서 237명, 카나가와 30명, 사이타마 47명, 치바 15명, 오사카 72명, 아이치 53명, 후쿠오카 5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32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6,47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7,18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이타마에서 60대 남성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0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23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1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2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37명으로 전체의 약 58%, 40에서 50대는 67명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37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51명, 재활시설 내 감염이 19명, 가정 내 감염이 13명, 회식에 의한 감염이 9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학교 내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9,81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7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1일 감염자 수는 3일 만에 200명을 넘었으며 13일 연속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21일 10대에서 70대까지의 남녀 72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감염 경로 불명자는 46명으로 약 64%, 30대 이하는 52명으로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검사 건수는 과거 최다인 1,516건으로 양성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이치현에서는 현내에 거주하는 10세 미만에서 80대까지의 남녀 5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치현의 오우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감염 상황이 현이 독자적으로 정한 2단계의 지표로 경계 영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하며 충격적이다, 제2파가 왔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경증, 무증상자가 많아 제1파와는 상황이 다르다. 현 단계에서 휴업 요청까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감염 방지 대책의 철저, 도쿄로의 불효불급한 이동 자제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1일 밤 도내에서의 신규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도쿄 나가타초에 위치한 합동청사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과 회담을 하였습니다. 회담 후 코이케 지사는 기자단에게 내일 도쿄는 하루 앞당겨서 모니터링 회의를 열고 정부도 분과회를 여므로 미리 정보를 교환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この4連休については不要不急の外出はできるだけお控えいただくようにお呼びかけし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ご高齢の方、それから既往症をお持ちの方ということで、そこはレベルを上げた形で申し上げ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코이케 씨는 23일부터의 4연휴는 감염과 중증화되기 쉬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를 호소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이케 지사는 니시무라 씨와의 회담에서 감염된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2,400개까지 확보한 것이나 경증과 무증상자를 수용하는 호텔에서의 숙박 요양에 대해서 2,000실까지 방에 확보를 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에 대해서 8월 1일로 예정했던 제한 완화는 당분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22일 신종 코로나 대책 분과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연기의 일정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재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정부는 스포츠 관전 등의 대규모 행사는 감염 확대의 우려로 인해 입장객 수를 5,000명,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이 제한을 해제하여 수만 명 단위의 행사 개최가 가능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등 도시 중심으로 감염자 수가 확대 경향을 보이고 20, 30대의 젊은 세대의 감염자가 많아 제한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대상으로 도쿄를 제외한 데 따른 여행의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방침을 변경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月10日以降7月17日までの間に予約をされた、東京都に居住している方の旅行、また東京都を目的としている旅行についてキャンセル料は支払わないで良いと。 보상의 대상은 고투 캠페인의 일정을 앞당김을 발표한 10일부터 17일까지 예약한 도쿄 발차기 여행 상품이며 이용자가 이미 지급한 취소 위약금을 보상하기 위해 여행 대리점 등 사업자에 대한 손실분을 부담합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고투 캠페인은 감염이 다시 확대하고 있는 도쿄의 여행이나
도쿄 도민의 여행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토교통성은 당초 취소 요금을 보상하지 않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려운 관광업자들을 돕고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캐치프레이즈 고투 트래블은 여전히 제도의 구체적인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채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21일 고투 트래블에 참여하는 여행사 등의 첫 설명회가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도쿄 제외, 취소요금의 보상 등 제도 변경이 반복된 결과 지금도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설명회의 참석자들로부터는 설명 부족이다라는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도쿄 도민의 여행이나 도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은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설명회에서는 도민과 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함께 단체 여행을 신청하는 경우 도민 이외의 사람이 대표로 예약 등을 하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 여행사의 대표는 설명회 후 도쿄 사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멍이지요라며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여행업자, 숙박업자는 등록제로 실시되나 정작 등록은 실시 하루 전인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 사이트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가등록도 당분간 사무국에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포스트합에 의혹을 보이는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키시다 후미오 정무조사회장들의 모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중의원 해산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는 21일 오후 도쿄 도내에서 열렸으며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과 키시다 정조회장 외에도 이시하라 전 간사장, 나카타니 전 방위상도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은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조기 중의원 해산 총선거는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디 이시바 씨는 기자단에게 해산은 아베 총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만약 지금 하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시하라 씨는 해산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다. 당내 소장파에서는 소비세 감세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인가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해서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도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해산은 아베 총리의 정권 사항이라 간사장의 의견을 요구받으면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에게 당장 해산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없다. 지금은 국민의 요청으로 할 일이 많아 이들을 착실히 하고 있다. 전국의 문제만으로 정치를 좌우하는 건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대책이나 수해에 대한 대응 등을 우선해야 한다며 조기 중의원 해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납북자의 조속한 구출을 요구하는 지사회 회원을 면담하고 귀국을 요구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부응하도록 모든 납북자 송환 실현을 향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쿠로이와 지사는 일각의 유해도 용납되지 않고 국민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라며 납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경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나 북일 정상회담 등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과를 낼 것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는 납치 문제 해결이다. 아베 총리도 나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이 된 가족의 절실한 그리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납북자 전원 귀국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응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납북자 문제 이외에도 최근 북한의 정세 등을 놓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자회사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21일 보관하던 고객 정보 총 약 250만 7천 건을 포함한 기록 매체를 분실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분실의 이유로는 잘못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분실한 고객 정보는 2018년 12월 이전에 거래하던 고객의 정보로 이름이나 기업 이름, 연락처나 매출 데이터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록 매체의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특수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보가 제3자에게 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에토 농림수산상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고투잇 캠페인의 사업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모를 개시하고 이르면 8월 하순에라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구매액의 25%가 추가되는 식사권으로 1회구 입시 2만엔이며 2만 5천엔분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음식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내점한 경우에 부여되며 다음 이용 시부터 사용하는 포인트로 점심 500엔, 저녁 1000엔분이 지급됩니다. 두 가지 모두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총 지급액은 767억엔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인 고투 캠페인 중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료 등을 할인하는 고투 이벤트의 개시 시기에 대해서 카즈야마 경제산업상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고투 이벤트는 콘서트와 스포츠, 영화 등의 관람료를 할인하는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상점가의 행사 등을 보조하는 고투 상점가와 함께 21일까지 운영 업무의 위탁업체의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즈야마 씨는 21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열릴 제3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탁처를 선정할 것이다라며 위탁업체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캠페인의 시작에 대해서는 행사 제한에 완화는 정부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업계별 가이드라인 등의 감염증 대책의 실시 상황이나 지역별 감염증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하고 상황을 제대로 분석한 뒤 실시하고 싶다라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염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포스트아베의 자민당의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이 다음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다 전 총무상은 21일 밤 도쿄 도내에서 타케시타파의 오츠지 전 참의원 부의장, 무파벌의 미하라 준코 참의원 의원 등 7명의 의원과 회동하였습니다. 노다 씨는 자민당의 다양성을 구해 노력하고 싶으므로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음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노다 씨는 기자단에게 자민당은 자유롭고 다양한 정당이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명이 되고 싶다. 이 어려운 국면에 지금까지 없는 노하우와 지혜를 동료들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총재 선거에서 노다 씨는 필요한 20명의 추천인을 모으지 못하여 입후보를 단념하였으나 다음 총재 선거를 위해 추천인을 확보할지가 초점이 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이 후생노동성의 진료 매뉴얼에 새롭게 게재되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다양한 질환에 이용되는 스테로이드제로 폐질환과 중증 감염증 등의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이미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 등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인정되어 후생노동성은 이달 17일 개정한 코로나19 진료 매뉴얼에 덱사메타손을 새로운 치료약으로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이로써 덱사메타손은 렘데시비르에 이어 일본 내 두 번째 치료약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